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사건 이 부분도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인데, 또 하나 정말 뭔 이런 일 있냐 한 게 바로 광주, 네.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노무 집 아닙니까? 이 나노무 집은 네. 저희들도 뭐 다른 건 몰라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쉼터, 네. 주거지로서 아주 가장 상징적인 곳 그렇죠. 아닙니까? 무슨 행사 있으면 그거 다들 쫓아가고, 예, 예. 거기에 또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신 분들 그 동상인가요? 그런 것들을 다 세워놓아갖고 또 홍보들을 많이 해가지고, 야, 저기 가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또 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어제 지금 그쪽에 하계실장을 비롯한 몇 분들이 그 나노부집 네. 실태를 지금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어떻게 MBC PD 수첩에서 이것을 보도를 하는 순간 왠지 저는 처음에는 물타기처럼 여겨졌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의기억연대하고 또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갖고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여기 계신 할머니들한테 또 지원을 안 하고 뭐 이런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자기들의 뜻에 따라주는 할머니들만 뭐 이렇게 챙기고 막 이거 이용수 할머니가 또 얘기한 부분이 그렇죠. 언급한 그 부분이 어디 단체라든가 그거 안 들어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아예 모른 채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눈치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뭔가 그쪽에서 지원이 좀 받고 싶으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죠. 정의기억연대라든가 그런 단체들 눈치를 슬슬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MBC가 워낙에 지금 또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8시 그렇죠. 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PD 수첩이 원래 그거 하나 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탐사 보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바로 나눔의 집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해서 물론 나눔의 집이 문제는 있겠지만 이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만 파면 완전히 다 털리지만 이거 확대가 되면 물타기. 윤미향에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 다른 전환이 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왔고 뭐 그게 관행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희석이 되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봤더니 여기도 가관입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관이? 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정의기억연대도 원래 시민자 할머니부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들여다보니까, 이미 신호가 왔네. 이건 지금 5월 8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되기 전에 3월 달에 이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3월 달에. 그때도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들어온 후원금 가지고 집을 좀 잘 고치기도 하고 증축도 오겠지. 그렇게만 저도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어쨌든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됐고, 내부자들이 아마 제보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와 강주시가 그때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성역화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 생각하다가는 완전히 친일파로 완전히 매장당하잖아요. 이런 어떤 왜 겁나는 것.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아유 이건 보지 말아야 돼. 이런 심정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만 이건 뭐 별일 아닐 거야. 내가 괜히 이거 신경 썼다가 말이야. 뭐 완전히 뭐 토착외구 소리 또 들어. 이런 위축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비겁하게도 이런 문제들을 다 외면했던 게 아닌가 좀 부끄럽긴 해요. 근데 들여다보면 정말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그래요. 정말.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정의기억연대보다도 더 좀 추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이게 좀 표현되는 게 실제로 한 할머니가 왜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침대에서 낙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낙상한 침대 자체가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침대 바꿔달라 하는데 침대를 바꿔주지도 않고 겨울에 추워서 옷 한 벌 사겠다는데 그 사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학예관으로 일했던 일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구원으로 일했던 무라야마 이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이미 얘기를 했더만요. 그래요? 예. 어떻게 얘기했냐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치매라든지 또는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놀랐다. 간호 체계가 너무 불충분하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식사 뭐 이런 것만 제공하고 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좀 부끄러웠던 게요.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달리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돕으려고 여기 지금 나눔의 집의 역사관에 연구원으로 있는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눔의 집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눈에, 일본 사람 눈에 아니 한국의 이 사람들은 말이야 할머니 그러면서 일본에 배상 운운하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할머니들을 지금 생활하게 만들어 그걸 똑똑히 목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만도 2019년에만도 후원금이 26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중에 할머니들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쓴 게 6,4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주권이만큼 쓴 거예요. 그 이전에 또 매년 한 17억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라고 보면 그 내부에 고발했던 7명의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현금만 해도 70억 원, 60억 원 가까이 예, 되고 뭐한 70억. 부동산이 지금 70억이 넘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온 돈들을 전부 부동산 투자하고 현금으로 쟁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여기 그 운영 법인인 나눔의 집이 이제 조계종 산하로 돼 있는데 조계종에서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펄쩍 뛰고 있지만 그 월주라는 송월주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 뭐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 건강보험료까지도 기부금으로 했다? 라는 거예요. 한 740만 원 돈,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돈인데 기부금을 그런 식으로 전용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꼬치꼬치 그 내역을 이 안에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밝혀지기 전입니다.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하나 자료를 폐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건 도저히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폭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지원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시민사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네. 여기 나누어 집은 그 후원금을 들어온 돈을 그렇죠. 예. 할머니들의 주거 생활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렇죠. 목적이 달라요. 예, 목적 자체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나온 대로 송월주 스님이 1992년에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출연하면서 이 나눔의 집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해왔고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들을 당시에는 한 10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네, 지금은 이제 6명으로 줄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을 때는 20분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요? 옛날에는. 예. 예. 근데 그 돈들을 다 안 쓰고 예를 들면은 그런 시설에서는 국가 보조, 정부 보조가 다 나옵니다. 간병비라든가 뭐 생활비, 지원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네. 도비, 시비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돈으로 써도 남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무국장 김정숙 씨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도 받고 그래갖고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까지 돼갖고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에 의하면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 이분 즉 할머니들한테 간식도 해드려야 되고 또 병원에 가면 그 치료비도 해야 되고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런 돈 없다. 그래갖고 사비로 일단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할머니들 사비로. 자기 생활 그런데 참 그거를 말이 보전도 안 해주고 예. 왜 그럼 직원들이 사비로 그걸 다 충당하게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해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 사업, 뭐 기념 사업, 뭐 추모 사업 이런 걸 했다는데 그런 걸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 앞에 동상 세우는 거 외에는 그렇죠. 입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윤명이도 오늘 뭐에도 보도가 돼 있던데 그 우간다에다가 김복동 할머니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이용수 할머니보다도 더 유명해요. 저희들한테는. 네, 네. 그분을 기념하는 센터를 세웠는데 왜 우간다에다 그런 걸 세웁니까? 그래갖고 돈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쪽에 추진하는 분하고 또 틀어져가지고 그거 취소하고 미국에다 세우겠다 하고 또 그것도 후원금을 모았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간다 측 이 대표 되시는 사람하고 취재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나 처음에 얘기는 됐지만 그거 계획하지도 않고 난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 이쪽에서는 김복동 할머니 센터를 이미 다 지은다고 하고 돈도 모금 여러 번 했다 했더니 분노를 느낀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아니 그 김복도 센터 우간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으려고 한다. 말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국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정의기억연대 사람들이 무슨 건수만 생기면은 건수만 생기면 그걸 기하로 해서 후원금 모으고 성금 모아가지고 어디다 썼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저 부끄러운 게 이겁니다. 그 비행기예요, 비행기. 미국에 왜 하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미국 교포들이 초청도 하고 해서 가서 증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미국이나 외국에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그때마다 윤미향은 자기 계좌로 할머니 좀 편하게 좀 모시고 싶어요. 이번에 좀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모시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해갖고 700만 원 이상 막 모으게 하고 할머니들 뭐 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또 돈 모으고. 근데 교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어떤 때는 다 초청해서 그 비용을 다 냈고 그다음에 체류비 다 냈다. 근데 모금을 했다 그러면 그 돈 어디 썼니? 라고 교포들이 좀 증언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위안부들을 앵벌이로 이렇게 내세워서 말하자면 자기들 이속 챙겼다는 얘기뿐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당들이라고 어디게 악당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말이죠. 어떤 이 위안부 이쪽 윤미향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유튜브랑 다 큰일 났다. 다 자료가 준비돼 있고 다 고소하고 다 그럴 거다. 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언론이 보도하고 유튜버가 얘기하면 언론이 지금 기레기 들이고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 얘기하고 이제 이거 검찰 수사 갑니다. 검찰 수사 가면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잡아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우리 진영에서 하는 건 도저히 이건 못 참아 하면서 모든 게 다 개혁당하지 아니한 적폐들의 소행이야.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나눔집 문제도 지금 현금도 70여억 원이 쌓여 있다는 거 네. 완전 현금 창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부동산도 뭐 60억, 70억짜리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이사회를 열었더구만요. 그 이사들은 5분의 3이 이제 스님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 2019년 막 그 이사회 회의록이 보도된 걸 보면은 이 할머니들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이걸 싹 쓸어버리고 호텔행 요양시설을 만들자. 무료 시설이 아니고 이제 돈 받고 영업하겠다. 영업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래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사의 의결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몇몇 이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벌써 그 내부에 그러한 개혁을 지금 착착 세우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유명 연예인들이 그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이 인권센터를 건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정 기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또 그 목적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특히 나눔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정 기탁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달려가는 곳이 나눔의 집 아닙니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무슨 행사 있으면 그거 가서 하고 그렇죠. 할머니들 줄줄이 앉혀놓고 뭐 텔레비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상. 입장에서는 정말 저분들을 참 잘 모시고 있구나. 잘 모시고 있구나. 아이 정말 저렇게 노년에라도 편안하게 계셔서 다행이구나. 그런 안도 마음들이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람을 못 믿는다든지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의 이 안성 쉼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광주에 쉼터 있지 않느냐, 나눔의 쉼터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근데 왜 또 만들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눔의 센터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조계종은 자기들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계종 산하에
어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법인 사실 예. 무근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요. 조계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의뢰를 하고 또 앞으로 지금 현금이라든가 아니 누가 현금을 6, 70억을 아마 어디 재벌도 그렇게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쌓아놓고 있고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겠다든지 어떻게 무슨 환원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조치를 취하죠. 요즘에는 뭐 문제만 생기면 우리 일 아니라고 잡아떼는 게 정부도 그렇고 뭐 이런 조계적 같은 데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이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운영 법인에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또 거기 이사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을 스님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계종이 그걸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정의연이나 혹은 조계종이 나눔의 집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자꾸 어떤 데서는 개인의 어떤 비리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아요. 윤미향의 비리 또는 송월주의 독단, 월주의 독단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슨 권력 그래갖고 다 개혁 운운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시민단체 권력이에요. 제일 큰 권력이죠. 예, 손도 못 대요. 예, 완전 성역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눈치 봐야 하고 그거 결제받아야 뭘 집행을 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게 만든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시민단체 개혁입니다. 이게 적폐예요. 예, 예. 시민단체 적폐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나눔의 집도요, 지금 다시 보니까 2001년도에 그 운영했던 원장이 성추문이 있었어요. 그때 온갖 비난을 다 받아갖고 뭐 제대로 운영하겠다 그러고 지금의 운영진이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된 거 아닙니까? 정의연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부정 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예전에 다 이래왔다 관행이다. 근데 최근 201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회계와 관련해서 법이 강화됐으므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사실 외부 감사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요. 환경운동연합 완전히 시민단체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운동연합이 회계 부정 사건에 걸려가고 최회열 씨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요. 그 환경운동연합의 뭐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을 때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회계부정 사건이 나왔고 감옥까지 갔었죠. 그 2008년도에 그 회계부정 사건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들이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막 다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사실 정의연도 그랬을게 해야죠. 근데 정의연은 뭐라 그러냐면 예전엔 안 그랬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저도 뭐 최열 씨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고 뭐 여러 차례 식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정말 그런 사건이 나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얽힌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더니 다 그 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게 그 시민사회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추악한 일들을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분노를 느껴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분노가 그냥 분노할 게 아니라 이제 좀 냉정하게 진짜 개혁해야 되고 진짜 적폐는 시민단체의 권력화였다.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문제라든지 일본의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지금 권력화돼서 이 사리사욕을 취했던 이런 이 단체의 대표나 이 단체의 이런 어떤 그런 그 조직 그것을 반성하고 개혁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슨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백해무익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나눔의집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또 윤미향 사건 등을 보면서 정말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21대 국회가 곧 개원됩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든 무슨 청문회를 하든 이런 필요한 조치들도 충분히 국회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입법 장치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